오늘 영화 택시 운전사 이제 500만 관객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흥행을 상당히 승승장구하듯이 이어가고 있는 이 영화가 마냥 불편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인데요. 날조 그리고 왜곡이 더 계속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오늘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려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의 묘사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조준사격하는 장면 같은 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허위 날조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저런 식의 묘사가 치밀하게 돼 있다라면 막아야 된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민군은 공격한 바도 없고 몇몇 계엄군이 직접적으로 총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방어를 한 적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영화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는 분들에 따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뺏는 장면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자서전으로 내놓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역사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나서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9년 청문회 당시에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발표였다. 자신의 잘못은 없음을 거듭 밝혔었는데요. 그때로 모시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국가피성을 당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어디서 마이크 대가 들어갈까요? 자네가 무슨 말을 하신다? 오늘 현장에 오신 의미가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풀 편성해서 다 하셨어요. 조금 전에 보신 장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입원해 계셨을 때 병문안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폭동이면 분명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참 해가 가도 이 네. 변하지 않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뻔뻔함과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 이 지금 상황에 또 봐도 또 이게 참 이 흥분이 될 정도로 네. 여전히 반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때 당시에 뭐 택시 드라이버라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역사적 사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증명이 됐고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습니다. 또 수백 명의 광주 시민들이 사실 무참하게 그 사륙되어 간 그런 장면들이 특히 이제 독일 기자에 의해서 당시의 현장에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가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찍은 장면들이 결국 독일 방송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전파를 타면서 이 광주 학살의 어떤 여러 장면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걸 기리는 이제 영화가 바로 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인데 저걸 봐도 정말 그 당시에 계엄군의 행위 자체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폭동이다. 또 뭐 한편에서는 뭐 북한에서 뭐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전히 광주의 영령들이 눈을 못 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폭도들이 몰려와서 포괄적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전두환 이 조사 당시에 언급이 나오곤 했었습니다만 저 장면이요. 학살자라는 외침에 시민을 한동안 응시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2009년 모습입니다. 이 역사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역사의 무지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역사식 자체가 없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혁명을 얘기할 때 시민들이 왜 일으킨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 부정한 권력에 맞서는 모습들을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요, 혁명을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때 하나회 이런 세력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부정하게 군인들이 탱크 몰고 나와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그거에 저항하면서 발생하는 게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부정한 권력이고 누가 그러면 그 부정한 권력에 맞선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하나의 당시 군부들은 신군부는 반역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이고요. 그 반역과 반란 세력에 저항한 시민들은 정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조차 역사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라도 있으면 국민들한테 비난이라도 안 받지. 영화 봤다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마 국민들이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또 더 열받고 뒷목 잡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고록의 많은 부분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말이죠. 주장이. 재판부에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3곳을 재판부에서 삭제해라라고 한 33곳들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사실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 600명 가량이 개입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부인을 했던 걸 갑작스럽게 회고록에 집어넣은 건데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왜 입장이 바뀌어서 집어넣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총을 직접적으로 겨누지 않았다. 발포 명령을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에 누구를 뭐 쏴라 그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상황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발포해도 좋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정조사라든 국회 청문회에서라든가 다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 부분도 다 거짓말처럼 써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원이 막상 출판 배포 금지 결정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전직 대통령이 출판물을 막느냐. 국제사회가 비난할 것이다 법원을.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권을 거론한다고 하는 게 정말 광주 분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분노할 만한 말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개인 인식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자유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저는 가장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이 시점에 전번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회고록 같은 걸 왜 내느냐 이 말이죠. 네. 특히 저런 입장에 있는 분이 그걸 모든 걸 자기는 기록으로 후세에 그냥 남겨주지. 지금 생전에 말이죠. 저걸 회고록을 내가지고 온통 또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저로서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탄핵 정국과 맞닿은 이후에 작년 10월 이후에 벌써 7달을 저희가 5.18을 돌아보면서 중첩되고 있는 아주 급변하는 역사 한 장면을 압축해서 보고 계신 것과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주 시민들은요, 혁명을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때 하나회 이런 세력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부정하게 군인들이 탱크 몰고 나와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그거에 저항하면서 발생하는 게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부정한 권력이고 누가 그러면 그 부정한 권력에 맞선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하나의 당시 군부들은 신군부는 반역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이고요. 그 반역과 반란 세력에 저항한 시민들은 정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조차 역사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라도 있으면 국민들한테 비난이라도 안 받지. 영화 봤다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마 국민들이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또 더 열받고 뒷목 잡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고록의 많은 부분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말이죠. 주장이. 재판부에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3곳을 오늘 영화 택시 운전사 이제 500만 관객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흥행을 상당히 승승장구하듯이 이어가고 있는 이 영화가 마냥 불편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인데요. 날조 그리고 왜곡이 더 계속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오늘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려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의 묘사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조준사격하는 장면 같은 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허위 날조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저런 식의 묘사가 치밀하게 돼 있다라면 막아야 된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민군을 공격한 바도 없고 몇몇 계엄군이 직접적으로 총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방어를 한 적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영화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는 분들에 따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뺏는 장면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당교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발포 생존 발표. 사령부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오시잖아요. 마이크 대가 들어갈까요? 자네가 무슨 말을 하신다. 오늘 현장에 오신 의미가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어떤 심정이신지. 풀편성에서 다 하셨어요. 조금 전에 보신 장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입원해 계셨을 때 병문안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폭동이면 분명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참 해가 가도 이 네. 변하지 않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뻔뻔함과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 이 지금 상황에 또 봐도 또 이게 참 이 흥분이 될 정도로 네. 여전히 반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때 당시에 뭐 택시 드라이버라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역사적 사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증명이 됐고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습니다. 또 수백 명의 광주 시민들이 사실 무참하게 그 사륙되어 간 그런 장면들이 특히 이제 독일 기자에 의해서 당시의 현장에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가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찍은 장면들이 결국 독일 방송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전파를 타면서 이 광주 학살의 어떤 여러 장면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걸 기리는 이제 영화가 바로 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인데 저걸 봐도 정말 그 당시에 계엄군의 행위 자체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폭동이다. 또 뭐 한편에서는 뭐 북한에서 뭐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전히 광주의 영령들이 눈을 못 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폭도들이 몰려와서 포괄적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전두환 이 조사 당시에 언급이 나오곤 했었습니다만 저 장면이요. 학살자라는 외침에 시민을 한동안 응시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2009년 모습입니다. 이 역사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역사의 무지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역사식 자체가 없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혁명을 얘기할 때 시민들이 왜 일으킨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 부정한 권력에 맞서는 모습들을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자서전으로 내놓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역사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나서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9년 청문회 당시에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발표였다. 자신의 잘못은 없음을 거듭 밝혔었는데요. 그때로 모시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